자, 이제 역함수 갈게. 얘는 물론 합성함수도 중요하지만 얘는 나중에도 좀 많이 중요하다. 미분 갔을 때도 가끔 등장하는 거야. 일단 개념 자체는 안 어렵거든. 정의가 이제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로 무슨 f 땡땡 x가 1대1 되면 어쩌고저쩌고 말로 길게 써 있는데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자면 처음 보지는 않을 거야. 정의 여기 있고 공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함수 하나를 f라고 딱 쳐보고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대응은 이렇게 된다라고 예시를 좀 들어볼게. 자, 이제 좀 복습 차원에서 합성은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제 연결시키는 거지, 그지? 역함수는 뭐야? 말 그대로 리버스, 반대로 가는 이 f라는 관계를 거꾸로 가는 이걸 역함수라 그러고, 기호로 이렇게 쓰고, 저거 우리 지수에서 마이너스 1제곱하는 그거는 아니야. 이거처럼 이거랑 같은 그 기호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냥 표기법이야. 됐지? 그래서 봐주시고. 그러니까 일단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해. 근데 이제 이 새끼가 이제 역함수가 이제 깊게 들어가면 조금 헷갈리거나 아니면 잘 까먹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일단 그림상으로는 굉장히 쉬워. 이게 역함수의 정의야. 됐지? 반대로 가는 거. 즉, 자, 한번 기호로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x1 하얀색 따라서 가가지고 이거는 y2구나 이런 식으로 기호로 쓸 거고, 그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3가 x2 나오잖아. 그치? 이런 관계의 식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해서 역함수의 정의는 이제 이런 건데,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다면 조건이 좀 있어야 된다. 역함수가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미분에서 또 막 증가감수 할 때 나올 수도 있고. 봐봐, 역함수는 거꾸로 가야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대응관계인 f의 어떤 이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대응됐다 쳐보자. 자, 일단 함수는 맞아. 맞지? 함수 맞지, 이건? 함수 맞지? 얘가 아름다워서 두 명이 좋아한다 그런 형태로 함수 맞아. 근데 이 새끼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 즉, 역함수란 얘기는 이제 정의와 공역이 바뀌는 거야. 남자, 여자가 바뀌는 거란 말이야. 이제 여기 얘 입장에서는, 이 역함수 입장에서 여기가 남자가 되는 건데, 그럼 보면은 함수가 돼, 이게? 그럼 지금 요거 거꾸로 가게 되면 남자가 2개 쏜게 되는 거지, 맞냐? 이거 함수 안 되지, 이건. 그러니까 이러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런 관계는. 됐어? 됐지? 그 다음 이것도 자, 자, 함수 맞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는 함수가 맞아. 하지만 이제 너 거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x가 안 써온 거잖아, 그지? 거꾸로 가게 되면 얘도 함수가 아니야, 그지? 즉,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역함수의 조건은 무엇일까? 이렇게 돼야 역함수지.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5글자로 뭐라고 그래? 1대1 대응. 자, 얘도 1대1이야. 근데 얘는 비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1대1 함수지, 그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림에서 나오는 게, 그리고 나중에도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조건.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됐나? 얘가 왜 그러냐 하면 역함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이단데,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1대1 대응이 여러 가지 말이 바뀔 수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느닷없이 1대1 대응의 뜻 중에 하나인, 예를 들면 이 뜻. 자, 기억나 이거? x1, x2가 다르면, 즉 남자 1호, 남자 2호. 남자가 다르면 그에 따른 여자도 다르다. 이게 이제 1대1 대응의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어, 그지? 맞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갑자기 느닷없이 이 식이 있어도
역함수가 존재하는구나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1대1 대응인 경우를 그래프에서는 어떤 경우라고 얘기해? 그래프에서 어떻게 생겨먹어야 1대1 대응이라 그래? 이렇게 그래프가 개형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던가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아니었어, 그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 순간 y값 하나에 남자가 2명씩 걸리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1대1 대응의 또 다른 여러 가지 성질 표현법 중에 첫 번째 함수가 쭉 오직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밑으로 감소만 하거나, 이 두 가지가 이것 또는 이거가 이제 1대1 대응을 그래프 입장에서 본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것도 되는 거지. 다음 함수가 계속 감소합니다. 그래도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지? 이게 이제 나중에 미분에서는 어떻게 중간중간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막 이 미분 가면 이제 이런 걸 할 거야. 막 어떤 함수의 증가를 조사하고 어떤 함수의 감소를 조사하고 증가 함수 찾고 막 이런 걸 할 건데, 그렇게 미분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문제 3번 다음 함수 gx에 역함수가 존재하다, 역함수가 존재할 때 뭐 이런 말이 갑자기 뜬금없이 미분 문제인데 나중에. 근데 이때도 이제 놓치지 말아야 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이것들이 다 생각이 나야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고, 1대1 대응이면 이런 식도 되는 거고,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던가 계속 떨어지던가 둘 중 하나구나 라는 의미까지 같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역함수 조건 반드시 잘 기억해라. 됐지? 문제 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했을 때 뭐지? 역함수를 구해야 되나?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까지도 생각이 올 수 있어야 된다. 됐지? 역함수 존재 조건에 대해서 잘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성질 좀 봐야지. 이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성질이니까 잘 보자. 자, 일단 다 써볼게. 자, 얘는 뭐야? 일단 그냥 정상적인 방향의 함수 예시로 fx2 그러면 얘는 y3가 될 거고, fx3 그러면 얘는 y1이 되겠지. 맞지? 자, 한번 역함수 표기법으로 바꿔볼까? 자, 이건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그림 보면서 하면 되지, 그지? y2가 어디서 왔는가, 즉 반대로 가는 거, 얘는 x1이야. 그 다음 y3는 x2지 당연히. 일단 쭉 다 써보면, 자, y1은 x3고. 됐나? 성질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있어. 지금 바로 일부러 내가 좀 이렇게 성질 좀 유추하라고 정렬해서 썼는데, 성질 보이는 거 있어? 이 f라는, 원래는 우리가 저것을 함수의 이름 같은 걸로 쓰는 거 아니야, 그지? 저 f라는 기호도 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마치 우리가 이항하듯이 3x 플러스 2는 5, 여기서 풀 때 우리가 더하기 2를 이항한다 그러지, 이렇게 는 5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거 비슷한 게 여기 역함수, 함수 기호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 다시 말하면 지금 자 봐봐, 얘를 fy2는 x1이다. 내가 이거 좌우를 좀 바꿔서 써볼게. 바꿔서 써도 되지 당연히. 좌우를 한번 바꿔서 써볼게. 좌우를 바꿔서 써보게 되면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야. 좌우를 한번 바꿔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네들이 비교해봐.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한 건지. 마치 이 f라는 기호가 이항하듯이 일로 넘어간 거잖아, 그지? 이걸 나는 이제 보통 겉옷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 풀 때 아주 유용하게 자주 쓰이는 거니까 알고 계십시오. 즉 여기 x1이 이 f라는 겉옷을 딱 이렇게 벗어서 얘를 넘어가서 얘한테 싹 덮어주는 건데, 마치 우리가 그 원리가 약간 비슷하게 더하기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 되는 것처럼, 인버스, 이거 인버스라고, 마이너스 1제곱 이러지 말고 역함수 인버스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넘어갈 땐 인버스가 생기고, 그럼 반대로 넘어올 땐 날아간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지. 됐나? 됐지? 즉 여기 다시 넘어가면 그 이항이랑 굉장히 비슷해. 밑에 보면 다 똑같잖아. 왜 이 f라는 기호가 넘어갈 수 있나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 이유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성질이야, 그지? 그래서 문제 풀 때 항상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문제가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작업도 된다는 얘기야. 얘를 잠시 는 k라고 놓고 얘를 넘겨서 즉 원래 함수 fx에 k를 집어넣어서 3이 나오는 값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언제든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 함수 기호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겉옷 법칙으로 이렇게 넘겼다 들어왔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 됐지? 그렇지? 그리고 첫 번째 성질 요거.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자, 아니, 역함수는 뭘까? 당연히 원래대로지. 그지? 이게 F야. 그럼 일로 가는 게, 거꾸로 가는 게 F 인버스야. 그럼 그걸 또 거꾸로 가는 게 F 인버스인데, 그거는 원래 방향이잖아. 그지? 맞지? 이것도 하나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집합에서 드모르간이랑 약간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한번 잘 생각 좀 해보자. 외운다기보다 그냥 이해하고 익히세요. 합성. 얘가 마치 집합의 드모르간 법칙처럼 이렇게 성립되는 게 있어. 나 반대도 마찬가지. 얘도 만약에 이게 마치 우리 우리 지수 성질처럼 이렇게 넣잖아. 이거랑 약간 비스무리한 그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지? 왜 G.F면 이 들어갈 땐 바뀐다. 다시 묶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반대로. 그럼 그때는 다시 바꿔서 묶어야 돼. 그래서 왜 그런지는 여기다가 내가 합성까지 시켜서 G 하나만 딱 그려본 말이지. 이렇게 딱 쳐. 자, 그러니까 이쪽 뜻이 뭐야? F.G. F.G란 얘기는 이거 F 먼저지, 이거지. 그지? 이거 F 타고 G 타는 거지. 이 G.F라는 뜻은 이렇게 가라라는 얘기야, 그지? 그거를 역함수 간다? 그러니까 저 빨간 코스를 반대로 가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빨갛게 온 코스를 반대로 가면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야, 그럼 당연히 처음에는 F를 먼저 타고 나중엔 G를 탔겠지만 반대로 갈 땐 G 먼저 거꾸로 가고 그 다음 F 거꾸로 가야 되잖아. 맞지? 그림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갑자기 순서가 바뀌어서 G 먼저 거꾸로 가고 F 먼저 거꾸로 가야 된다가 되는 거야. 그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오른쪽 방향으로 갈 때 F를 먼저 타고 그 다음 G를 탔으면 그 합성함수를 역함수, 즉 반대로 한다는 얘기는 G부터 거꾸로 가야지. 그 다음 F로 가야지. 그림에서 나오는 아주 간단한 원리야, 이것도. 됐지?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요것도 이제 중요하지. 이건 어떻게 될까? 역함수랑 나랑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될까? 혹은 이렇게. 이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자, 이거 쉬운 거 이거부터 해볼까? 이거는 F를 타고 역함수를 타시오란 얘기지. 맞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이 표기법을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만약에 이 그림에서 여기에다가 x2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먼저 x2가 F를 타지. 다시 말하면 x2가 F를 타서 일로 갈 거야. 맞냐? 근데 즉 요게 y3인데 이 y3를, 이 결과물을 다시 F 인버스에 보내라?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나랑 내 역함수, 야 얘도 마찬가지지. 나랑 내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마치 분매랑처럼 저기 찍었다 다시 나에게 돌아와. 즉 어떤 함수든지 간에 어떤 함수든지 간에 나랑 내 역함수를 합성해서 만약에 여기다 1을 넣었어. 그럼 무조건 1이 나와. 2를 넣었어. 그럼 무조건 2가 나와. 3을 넣었어. F3이 뭔지는 몰라. 모른다 쳐. 상관없어. F3이 뭔가 저기라 쳐. 근데 다시 돌아온다고. F3 넣으면 3 나와. 4 넣으면 4 나와. 5 넣으면 5 나와. 1.7 넣으면 1.7 나와. 그런 관계인 거지, 얘네들은. 그리고 자, 지금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오고 5 넣으면 5 나오고 이런 함수를 우리가 앞에서 네 글자로 뭐라고 불렀냐?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이거를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불렀어? 항등함수라고 불렀잖아.
나랑 내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항등함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던 표현으로 쓰자면 이 y는 x라는 요 함수, 그거를 기호로 i라고 쓰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오. i 갑자기 나오면 이건 뭐예요? 항등함수 말하는 거야. 됐지? 근데 실은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도 중요하니까 알아둬라. 오히려 이 표현이 좀 더 중요해. 문제에서 힌트 줄 때 이런 식으로도 주거든. 혹은 갑자기 뜬금없이 문제에서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식이 갑자기 등장할 때가 있어. 혹은 이거. 어차피 표현법은 다 똑같으니까. 잘 보면 이게 지금 항등함수잖아. x 넣으면 x가 나온다. 1 넣으면 타면 1 나오고, 2 넣으면 타도 2. 다 같은 말이야. 그지? 즉, 예를 들어 이런 말이 보이면, 방금 내가 여기 살짝 지웠지만 그 원리에 의해 이 말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뭐겠어? 문제에서 갑자기 이런 힌트가 나와 있어. 무슨 힌트야, 이거? F랑 G랑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표시라는 거 있지 마. 즉, 지금 만약에 이런 말들이 갑자기 문제 푸는데 중간에 있다. 그러니까 G의 역함수가 나구나. 그냥 F구나. 아니면 또 반대로 말해서 F의 역함수가 GX구나. 그러니까 지금 지들끼리 역함수다라는 힌트를 이렇게 줄 때도 있으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됐나? 됐지? 요 힌트 잘 봐두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왜 중요한 거냐면, 그냥 수능에 100% 나와? 아니야. 높은 확률로 나오나? 그것도 아니야. 그냥 가끔 등장할 수 있는 말이야. 근데 모르면 안 되는 거고. 그치? 까먹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야. F와 G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힌트를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해서 보통 주기도 하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자잘하게 좀 기억해둬야 될 게 좀 몇 개가 있는. 됐나? 36쪽 오른쪽 아래에 박스 안에도 적혀 있다시피. 됐지? 그래서 그 정도 역함수에 대한 기본 표현들 잘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자, 다음. 역함수 구하기도 좀 해봐야지. 자, 일단 이건 지울게. 역함수가 있으려면 무조건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만 기억하지 말고, 그래프에서는 그래프가 올라가는 그래프, 아니면 내려가는 그래프 둘 중 하나여야 된다까지 기억을 합시다. 좋아. 자, 그러면 한번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역함수를 구하는 것도 해보자. 지금 그림으로만 했잖아. 식에서 역함수를 어떻게 구할까? 예를 들어 어떤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줬다고 쳐. 3x 마이너스 1. 자, 직선이고 기울기 양수니까 쟤는 이렇게 솟구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역함수 있겠지? 1대1이고, 그지? 1대1 대응이고, 맞지? 이놈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역함수 f 인버스 x를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구할까? 그림 생각해봐. 자, 역함수 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 이것도 까먹지만 마. 원리도 되게 간단하고. 원래 여기서 1로 가는 건데, 그걸 반대로 가는 게 역함수잖아. 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와 여자가 바뀐다 그랬지. x자리와 y자리가 입장이 바뀐다 그랬지.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실제로 x랑 y랑 그대로 교체를 시켜버리면 된다라는 거. 너무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원래 함수기호에서, 자, 지금 여기서 fx라고 썼지만 실은 y는 이라고 써도 되지. 원래 이 함수 표현 자체가 요 x가 들어가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자판기로 치면 여기가 동전 투입구고 여기가 음료수 나오는 곳이야. 근데 역함수라는 개념은 바로 뭐야? 자, 오늘부터는 여기다 동전을 넣으시고요, 여기서 음료수가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입장이. 맞지? 따라서 만약에 역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말 그대로 동전 투입구와 음료수 나오는 곳, 자, y는 x로 그대로 바꾸면 된다. 문자를 그냥 지우개로 지우고 바꿔 쓰란 얘기야. 됐지? 이렇게 싹 고쳐주시면 되고, 자, 그럼 당연히 함수는 y는 이라고 정리를 하셔야지. 정리하면 끝. 일단 지금 1차식이니까 개념도 뭐 이해 잘 갈 거고 졸라 쉽지. 됐나? 즉 이게 역함수인 거고, 그래, 이름을 f 인버스라고 치면 이제 얘를 구해라? 그럼 이제 하고 한 거야 되겠지. 됐나?
대신에 이렇게 역함수를 구했다 안 구했다 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쓰인 x와 여기에 쓰인 x는 애당초 다른 애라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됐어? 됐지? 얘는 y가 바뀐 놈이잖아, 그지? 맞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지만 가끔씩 이제 애들 괜히 헷갈리라고 혼동시키게도 할 수 있어. 왜냐면 자 얘네 둘을 처음 이렇게 두 개를 딱 던져주고 요 fx가 얘들아 1,2를 지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일단 실제로 1 집어넣으면 2 나오지, 그지? 근데 뭐 역함수 어쩌고저쩌고 구했어. 자 여기를 f 인버스라고 써서 그렇지 얘도 함수 이름 본래 이름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맞냐? 잠깐만 1, 이게 x는 1이고 y가 2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가 어쩌다 보니 역함수를 구했는데 1,2 잠깐만 그럼 여기도 이제 x에다 1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겠네 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고. 실제로 여기다 1 집어넣는다고 2 나와? 안 나오지. 당연히 안 나오지. 여기에 x, 여기에 쓰인 x와 여기에 쓰인 y는 과거와 현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자주 이렇게 썩진 않지만 구분은 해. 네가 연습장에 문제를 풀 때 그냥 좀 버릇을 들여놔. 그냥 언제든 네가 x, y 자리를 바꾸는 순간이 있을 거야. 연습장에 딱 정리를 하다 보면 그 순간의 경계선을 타임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 뭐라 그래? 타임 그 경계선, 시간의 경계선을 나눠. 바꾸기 전, 바꾼 후.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 바꾸기 전에 공식을 바꾸기 전에 이 1,2라는 걸 바꾼 후인 미래 세계에 여기서 1,2를 대입하려니까 당연히 안 되지. 만약에 여기서 대입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순간 xy 자리를 바꿨잖아. 그럼 얘도 바꿔야지. 그럼 얘는 2,1을 지나는 거지. 얘도 xy 바꿔줘야지, 그지? 이렇게 좀 구분해 놓는 버릇을 들여놓으면 어차피 문제 풀다가 뭐 헷갈리지도 않아. 헷갈리게 문제를 낼 수도 있으나 헷갈리게 출제자가 일부러 이 개념을 좀 알고 있나 확인하려고 대놓고 그런 식으로 좀 헷갈리게 냈어도 안 낚일 수 있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출제자는 그냥 되게 쉽게 냈어. 근데 네가 혼자 문제 풀다가 헷갈릴 수도 있다고. 조심하라고. 표시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는 반대로 여기에 2 넣고 여기다 1을 넣어야 성립하지. 나? 그치? 역함수 구할 때 조심할 점은 딱 요거 한 가지. 여기에 쓰인 x와 저기에 쓰인 x가 실은 본체가 다르다라는 것만 조심. 됐나? 됐지? 그래서 1차식인 경우는 역함수 구하기가 굉장히 쉽다. 근데 이제 2차식이나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분수 아니면 무리함수 이럴 때는 좀 이제 잘 바꾸셔야 돼. 근데 이제 2차 이상은 무리함수까지 좀 배워야 그 다음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서 역함수 구하는 거는 일단 여기 1차식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뒤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 유리함수의 역함수, 무리함수의 역함수 어차피 다 구할 거니까 그때 한번 보자고. 일단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됐지?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졸라 중요한 역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 중에 두 번째, 아니지 세 번? 네? 두 번째. 성질 두 번째이자 마지막. 그래프에서의 성질, 요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절대로 잊지 말도록 합시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 역함수를 구할 때 x, y를 자리를 교체하라 그랬지. 자, 여기서 갑자기 좀 뜬금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좀 잠깐 옛날로 돌아갔어. 우리 평행이동, 대칭이동 중에 대칭이동 좀 잠깐만 살펴보자. 대칭이동 뭐뭐 있어? X축 대칭이동 있었고 Y축 대칭이동 있었고 원점 대칭이동 있었고, 내가 아마 분명 대칭이동 할 때도 해줬을 거야. Y는 X라는 직선, 여기 직선의 대칭도 있었어. 기억나냐? 그리고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Y는 마이너스 X도 있었는데 그건 여기서는 제외할게. 한번 방법 좀 볼까? Y, X축에 대칭하면 점이나 관계식이에요. 뭐가 바뀌어? Y가 부호가 바뀌지. 맞지? Y축 대칭 이동해라. 그러면 점이든 관계식이든 이게 이렇게 바뀌고, 원점 대칭해라. 그러면 X, Y 전부 다 기호가 바뀌었어. 부호가 바뀌었어. 자, 이거 대칭하면 뭐가 바뀌더라? 기억나냐?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뀌었지? 무슨 일이 일어났지?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무슨 일이 바뀌었더라? 자, 간략하게 그림 하나만 그려서 다시 한번 기억 좀 떠올려 보자. 대칭 이동 까먹으면 내가 이렇게 모는 종이 난리를 치라 그랬지. 예를 들어 여기 2,1이야. 자, 이 새끼를 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 1로 가지. 여기 몇 콤마 몇이야? 1,2. 자,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뀌어? 얘도 좌우가 뭐냐? 좌표 표면인데 x와 y요.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 왼쪽 거, 이거 오른쪽 거 이러지만 없어 보이게. 그래서 x의 자리가 바뀌잖아, 그지? 일치해. 자, 잘 봐. 역함수 구하는 방법도 x, y 자리 바꾸는 거다. 근데 여기다 대칭 이동하는 것도 x, y 자리 바꾸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성질, 역함수 성질이 바로 뭐냐 하면 y는 fx라는 그래프와 이놈의 그래프와 저 새끼의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그 역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그지? 이 새끼의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그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네 둘이 서로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다라는 이 졸라 중요한 성질이자 나중에 존나 나올 성질, 요거를 반드시 또 꼭 기억해줘. 됐어? 왜요? 역함수 구하는 것도 자리 바꾸잖아. y는 x 대칭 이동도 자리 바꾸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fx 그래프가 여기서 요 그림에서 여기 2,1 지나가고 이렇게 생긴 f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쳐. 됐지? 이 빨간색 fx 그래프의 역함수를 구할 때도 x, y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그 그래프는 x에 들어갈 게 이제 y,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그 x, y의 자리가 바뀌면서 여기가 이제 2,1이 빨간색 위에 있었다라면 그 역함수에서는 자리 바꾼 1,2가 위에 있을 거 아니야. 대칭이 돼야 된다, 이렇게. 빨간색이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노란색이 아마 100% 빨간색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될 것이야. 됐지? 실제로. 노란색 위에 있는 이 점 x, y 자리 바꾸면 혹은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여기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점도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혹은 역함수를 구해서 x, y 자리 바꾸면 일로 갈 거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성질이니까 얘도 좀 잘 기억합시다. 제일 중요해 저게. 나중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때던가 그럴 때. 됐지? 이 정도까지 하면 역함수에 대한 거 얼추 다 했어.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싹 해보고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제 문제 풀 때 얘기할 거야. 역함수 하면 다음을 떠올려라 라면서 이제 얘기를 할 것이야. 역함수 하면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머릿속에 딱 갖다가 입력을 시켜 놔야 된다. 이게 세 가지라고 그래 세 가지로 하자. 원래 예전에는 두 가지로 하고 여기다 이건 기본이자고 썼는데 지금 다 쓸게. 역함수 구하는 방법 잊지 마시고. 구하는 방법 어떻게? x, y 자리 교체. 됐지? 예전에는 이것은 번호로도 안 쳤어. 너무 당연해서. 근데 이제 이 새끼들이 이제 나중에 막 이것도 까먹어 막. 그래서 이것도 이제 1번으로 넣게. 다음 두 번째 다음 기호 역함수 나랑 쟤랑 역함수입니다를 나타내는 요 기호법 반드시 익혀두시고. f랑 어떤 함수랑 나랑 합성했는데 x가 그대로 나왔어. 항등함수가 나왔다. 둘이 지금 역함수 관계란 얘기야. 그렇지? 이건 당연히 지금 내가 f.g 하나만 썼지만 이거 당연히 g, f 바뀔 수도 있고 표기법 바꿔서 f.g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이런 파생은 생략할게요. 이런 스타일. 난 마지막 세 번째 방금 한 여기에 서로 지들끼리 대칭이다라는 요 세 가지. 역함수 했을 때는 요 세 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딱 꿰차고 있으셨으면 좋겠네. 그치? 난 기타 등등 성질들은 너네들 사칙연산 하듯이 당연히 잘 익혀주시고 다시 한 번만 해보자면 역함수 하면 당연히 자기 자신의 그 다음에 역함수 겉옷 법칙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랬지. 요게 이제 마치 겉옷 벗어서 넘어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항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바꿨을 수 있고 당연히 요거 조금 응용해서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당연히 얘랑 얘랑 만나면 다시 F가 되고 저거 바꿔 쓰고 이런 식으로 드모르간 법칙 응용 이런 것도 좀 봐주시고. 됐나? 됐지? 역함수에서 중요할 거는 솔직히 말하면 요 정도. 됐지? 특히 3번 잊지 마라. 적분할 때 분명히 적분할 때 나올 거야 아마. 적분할 때 문제 책에도 있을 거고, 그지?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건데 그거 이제 연습 삼아 한번 볼게. 이 3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실은 역함수라는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거는 구할 수 있는 함수는 좀 한계가 있어. 몇 개 없어. 예를 들면 자 2차 함수까지만 돼도 역함수는 좀 구할 수 있어. 자 여기서 실은 선생님 잠깐 2차 함수가 역함수가 있다고요? 라는 질문이 좀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예를 들어 이 새끼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선생님 아까 전에 역함수 존재 조건 1대1 대응이라며 이렇게 써놓고 얘 역함수 그럼 당연히 얘는 역함수 없지. 그지? 2차 함수를 역함수로 만드는 경우는 옆에서 정의역을 좀 잘라줘야 돼. 이렇게 그럼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2차 함수고 얘 범위까지 있으면 얘는 이제 1 이상만 보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1이니까 이러면 얘도 이제 증가하는 그래프 맞지? 그래서 얘를 역함수 구해라 그러면 이제 x, y 자리 바꾸고 정리를 해야 돼. 무리함수에서 할 거야. 2차 함수까지는 구할 수 있어. 어떻게든 역함수를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이제 문제는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3차 정도만 올라가요. 3차 정도만 올라가도 역함수 못 구해. 구글이나 뭐 네이 어쩌구에 쳐가지고 역함수 구하는 프로그램 있어. 거기다 네가 3차 함수 아무거나 한 두세 항 정도 작성해서 써봐. 역함수 구해줘. 보면 알겠지만 네가 알아볼 수 있는 기호가 하나도 없어. 있긴 있어. 구할 수가 없어. 됐어?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다음 함수 fx와 이놈의 역함수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를 일단 여기서 연습을 할 거야. 어떻게 구할까? 야, 당연히 일단 기억하고 있지. 수학에서 교점이라는 얘기는 두 글자로 뭐랑 똑같은 거야? 연립이랑 같은 뜻이라 그랬어. 즉 예를 들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시오. 그러면 연립하잖아. 연립 방정식처럼 이렇게 딱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을 세워서 풀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뭐 얘가 뭐 이제 근이 있으면 그게 교점이 되는 거고 근이 없어. 그럼 교점이 없다. 안 만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걸 생각해 본다면 나랑 내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래.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예식은 주어서 쓸 거고 역함수 구해서 연립하면 되지. 방금 한 대로 만약에 이 fx라는 게 2x-1이라는 직선이라고 치자. 그래서 얘랑 역함수랑 교점을 구하래. 그럼 역함수 구하면 돼. 자, 역함수 구해야지 하면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y는으로 고쳐서 둘이 교점 구하면 되지만 맞지? 절대 나중엔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이 fx에 3차만 들어와도 얘를 못 구해. 근데 교점을 어떻게 구해? 얘를 써야 돼.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 자, 봐봐. 여기 y는 x라는 직선이 있다. 역함수 나오면 무조건 얘는 무조건 그냥 VIP야. 역함수 문제 풀다가 역함수 세 글자 보이면 얘의 존재를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 요 fx라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생겼다고 쳐볼게. 빨간색이 fx라고 쳐볼게. 됐지? 지금 일부러 약간 3차 함수 개형을 약간 그렸는데 자, 3차 함수는 역함수 못 구한다 그랬어. 역함수를 식으로는 못 구해. 그림은 그릴 수 있지. 왜냐면 우리가 이 성질을 알잖아. 즉 지금 빨간색을 노란색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되는데 이것도 가끔 상상 안 되는 애들이 있더라. 일단 내가 그려볼게. 아마 대칭 시키면 아마 이런 형태로 생기겠지. 막 졸라 막 거의 막 미대급으로 막 정확하게 대칭시킬 필요는 없는데 특징은 잘 살려서 됐지. 즉 아마 이 파란색이 저 빨간색의 역함수의 그래프일 거야. 관계식은 우리가 못 찾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교점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의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교점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 여기 세 개 있지. 맞냐? 그치? 근데 어떤 게 있어? 얘하고도 교점 아니야?
그림을 봐. 빨간색과 파란색의 교점은 얘네 둘이 대칭인 노랭이랑의 교점과도 일치해. 그림 보면 다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 역함수랑 나랑 교점 구할 때 역함수 안 구해. 시간 낭비야. 구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런 식. 자, 이거 촉탁. 아 잠깐만. 이러면 역함수가 없구나. 어쨌든 3차 함수랑 예를 들어 이놈의 역함수랑 교점을 구하래. 그러면 너는 그냥 뭐랑 교점을 구하면 돼? 얘랑 교점 구하면 돼. 됐어? 그냥 왜 얘랑 y는 x랑 교점을 구하면 되는지 그림에서 지금 나와 있다. 그림에서 지금 설명을 다 해줬어. 그럼 이제 단순한 예시만 보자면 얘랑 점마의 역함수랑 교점을 구해라. 꺼져. 한 다음에 뭐 하면 돼? 그냥 얘랑 둘이 교점 구해버리면 된다고. 되겠지? 왜 얘랑 교점을 구해야 되는지 잘 기억을 하십시오. 됐죠? 하여간 역함수 하면 얘의 존재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어떤 문제가 역함수를 주제로 문제가 나왔어. 문제를 다루고 있어. 그래프도 좀 나와 있어. 근데 얘를 막 까먹고 있다. 그럼 문제 못 풀어. 됐나? 못 풀거나 뭐 아니면 뭐 물론 쉬운 문제야 풀겠지만 됐지? 좋아. 한 요 정도까지 하고 뒤로 넘겨서 문제를 몇 개 한번 풀어볼게. 자, 이거 일단 지울게요. 바로 뒤로 넘겨서 몇 쪽이냐? 38쪽. 일단 1번은 이제 그림이니까 그림 문제는 쉬울 거야. 대신에 이제 합성이랑 다 섞어놨으니까 38쪽에 1번 그림 나와 있지? 그림 잘 보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나씩 한번 해볼까? 자, 그림은 여기 밑에 책을 보고 하십시오. 이거 기억 맞아 틀려? G.F4 이다. 맞아 틀려? 순서는 이렇게 먼저. 그지? F4가 몇이야 그림에? F4가 4네? 그 4가 다시 뒤에 들어가면 2 맞냐? 됐지?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 자 니은은 그러니까 이제 이 역함수는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이걸 딱 보고 그 그림에서 이쪽 방향이 F잖아. 근데 F 인버스 반대로 갈 겁니다. 3에서 반대로 가세요. 그럼 먼저 여기서 3을 찾아서 거꾸로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지? 어디로 가냐? 1로 가네? 맞냐? 그림 보니까 3 반대로 가면 1이네. 틀린 거야. 됐어? 됐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역함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난 반대로 가는 게 너무 헷갈립니다. 겉옷 법칙으로 넘겨. 이걸 확인해도 돼. 맞잖아. 근데 보면 F2는 1이야. 그지? 니은 땡. 됐나? 자, 그러면 이제 디귿 똑같이 하시면 되고 리을 똑같이 하시면 되고 미음 한번 해볼까? 역함수랑 합성함수랑 다 아주 콜라보레이션이 적절하게 돼 있는 미음 한번 함께 연습해보자. 천천히가 암산할 수 있다고 막 하지 말고 실수하지 않게. 다시 보면 얘는 이 뜻이잖아. 그지? E를 F에 태우고 G는 거꾸로 보내세요. 이거를 그림에서 하려면 헷갈릴 수도 있어. 그지? 물론 안 헷갈릴 수 있다 하면 잘 하시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정확도는 높을 거야. F2부터 천천히 봐. 몇이야? 1 맞냐? 그래서 한 번만 더 쓰면 되잖아. 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이거 확인해야 되는구나. 그럼 G에서 이 반대편에서 1에서 역으로 갔을 때 3이 나오나를 봐도 되고 아니면 방금 전에 쓴 겉옷법칙으로 G를 이렇게 이항 비슷하게 넘겨서 역함수의 성질이 정확히 말해. 이걸 확인해도 되고. 됐나? 이런 식으로 그림 나와 있으면 침착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정의 잘 써서 구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건 없어. 유제 1번은 됐지? 됐지? 자, 유제 2번은 역함수를 구하시오. 어떻게 해라? 자리 바꾸는 거다. 아까 구할 줄도 알긴 알아야 돼.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려잖아. 그대로 x, y 자리를 바꾸.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지우고 이렇게 바꾸는 거야. 됐지? 자리 바꾸세요 그랬더니 막 얘를 넘기고 막 이상하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야. 됐지? 요래 놓고 y는으로 고치면 되겠지. 맞냐? 이제 3번도 역함수 구하는 거고
됐지? 해보시고 다시 풀어보시고 4번 한번 또 해볼게. 기본기만 익히는 거니까. 응? 쉽지만 까먹으면 못 푸는 거다. 자, 이번에는 함수가 두 개가 나와 있고 다음을 구하라네. G.F의 인버스 1은 K.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든 풀려고 하면 뭐 꾸역꾸역 끄적끄적 하면서 풀겠지만 얼마나 효율적이고 빠르게 푸냐도 중요하고. 그지? 그러니까 방법은 많이 써. 자, G.F잖아. 그러니까 일단 잠깐만, G.F? 합성함수를 구해야 되네? 합성함수 구하지 뭐 앞에서 했잖아. 합성함수. 자, GX에 합성하는 방법. GX가 X-1인데 이 X 자리에 FX가 들어온 거니까 FX가 여기에 들어온다. 합성을 직접 시켜서 합성함수를 구해버리고 첫 번째. 그거의 역함수. 즉 다시 말하면 Y는 2X의 역함수를 XY 자리 바꿔서 그럼 Y는 2분의 1X 맞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뭐 한 거야? 아예 이거를 구해버린 거지. 그리고 X에 1을 넣으세요. 그래, 1 넣게. 1 넣으면 K는 2분의 1 되냐? 되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거는 방법도 알고는 물론 있어야 되지만 웬만하면 역함수를 안 구하고 생각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네. 왜냐면은 자,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다는 얘기야. 자, 일단 그 드모르간 비슷한 법칙을 쓰면 요 인버스 기호는 쫙 풀어버릴 수 있어. 따로. 됐어? 됐지? 자, 요래 놓고 G 역함수 구하고 F 역함수 구해서 합성한다. 뭐 그렇게도 뭐 아까랑 똑같이 나오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 겉옷 법칙을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편하게 할 수 있겠지. 그리고 겉옷 법칙은 이렇게 바꾸고 쓰는 게 덜 헷갈릴 거야. 왜 겉옷 법칙이라고 하면 난 이제 F랑 G를 넘기겠지, 일로. 누구부터 넘겨야 되냐? G부터 갈까? 아니면 F부터 넘겨야 돼? 아니면 아무거나 상관없나? 당연히 F부터 넘겨야 된다. 겉옷 법칙이라고 왜 얘기를 하냐 하면 겉옷 벗듯이 야 지금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얘를 벗고 얘를 벗어야지 얘부터 벗어? 아니잖아, 그지? 얘부터 천천히 F부터 넘어가십시오. F부터. 그리고 G도 갖고 와. 그럼 이제 여기는 1만 남는 거고. 여기는 이제 G가 이제 겉을 이렇게 덮겠지. 됐냐? 요래 놓고 푸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풀게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물론 지금은 1차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아까처럼 풀래요. 시간 차이 별로 없을 거지만 알아둬야 돼. 분명히 역함수를 못 구하는 경우도 있고 구하기가 더 힘든 경우도 있다 그랬어. 이렇게 고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풀면 되잖아. FK 그냥 구해버려. K 넣으면 되잖아. 2K 플러스 1 그지? 즉 GF 여기에 2K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니까 2K 플러스 1을 또 여기다 집어넣어. 2K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놓고 그것이 1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도 아까랑 똑같이 답이 나오지. 됐나? 그러니까 이 겉옷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가 귀찮거나 구할 수 없거나 구하기가 까다롭거나 할 때 이 인버스 없애버리려면 넘어가는 거 이 겉옷 법칙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십시오. 하지만 직접 구할 줄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됐나?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갈게요. 자, 얘도 이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자. 구해라. 어떻게 구할까? 아이고. 방법 많을 수 있어. 저거 합성돼 있었던 거니까 이거 이제 합성함수 할 때 했겠지만 요 안에는 원래 문자가 하나가 있는 게 제일 보기 좋지. fx, ft 뭐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어떻게? 얘를 이제 그 치환 형태를 이용해서 이 안에 문자가 하나가 들어가는. 그럼 여기도 당연히 별이 들어간 식이 들어와야 되겠지, 그지? 생각해봐. 얘를 앞에서 합성함수 할 때도 잠깐 했었지만 이런 형태로 바꿔서. 그럼 이런 형태로 바꿨다는 얘기는 이거 이제 y는 이라고 치면은 역함수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역함수를 구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구를 넣는다. 이게 일단은 가장 그냥 딱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야. 다른 방법 없어?
굿 아이디어 없어? 지금 이 방법이 틀린 게 아니야. 치환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로 예를 들어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쟤는 이제 ft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를 이제 x가 아니라 t의 식으로 완성시켜야 되니까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x를 t로 교체하는 작업을 좀 해주고, 이것도 이제 그리고 식도 자체도 엄청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간이 막 졸라 오래 걸린다? 라고는 볼 수는 없지. 이걸 여기다 이제 또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4 곱하기 x 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yx 자리 바꿔가지고 역함수 구해서 해도 되겠지만, 다른 방법. 자, 일단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일단 여기까지는 그래 해볼 수도 있지. 자, 여기까지 했어. 그래, 예를 들어 고쳤어. 자, 마이너스 2 분배하면 6t 플러스 3. 그 다음 이거의 역함수를 구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넘겨짚는 그 겉옷 법칙을 이용해서 역함수까지는 내가 졸라 귀찮아서 못 구하겠으므로 얘를 넘겨서 이렇게 식을 바꿨어. fk, 여기다 k 넣으란 얘기 아니야. 그럼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k 플러스 3은 그것이 9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k를 역추적해서 구하면 이렇게 구해도 되고, 다시 말하면 얘의 값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지, 그지?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보자고, 여러 가지 수학적 스킬의 활용을 좀 보자고. 먼저 넘겨버려. 자, 얘도 지금 여기 안에 막 들어온 게 있지만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가도 돼, 안 돼? 아니, 어쨌든 일단 겉옷 법칙이니까 속 안에 있는 속옷만, 이 안에 속옷만 별로 안 건드린다면 안 될 리 없지, 그지? 요래 버리고 또 한 방에 생각.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버스 함수에 9를 넣어야 되네, 여기를 9로 만들어야 되네 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x에 뭘 집어넣어야 인마가 9가 될까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풀어도 되죠. 가만,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9가 되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삽입. 그럼 당연히 여기도 마이너스 2를 삽입. 그렇게 해서 계산해도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당연히 지금 마지막에 한 여기 제일 빠르지, 그지? 이게 문제마다 아니면 문제 유형마다 뭐 어떤 경우의 수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알고 있으셔야 될 것이고, 생각해 풀 수 있으면 좋겠지. 되냐? 됐지? 이제 5번은 문제가 이렇게 하나지만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까먹지만 않으면 별 내용 아니야. 까먹어서 문제야. 까먹어서 내가 아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뭐 지금은 야, 금붕어가 아닌 이상 지금은 기억하지. 옆에 이거 무슨 뜻이야?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너 금붕어냐? 방금 했잖아. 이거 뭔 소리? F랑 G랑 합성했더니 X를 G에 보내고 F 보냈더니 그대로 나왔다. 항등함수다. 뭔 소리야? F랑 G랑 역함수다 라는 얘기라고 그랬지. 얘네들이 서로 역함수다. 그러니까 밑에 자 fx 던져져 있고, 다음을 만족하는 gx를 뭐 g1을 구해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g는 이 새끼의 역함수를 말하는 거고, 문제에서 g1을 구하라고, 다시 말하면 이거 구해라 라는 별거 아닌 뜻이니까 까먹지만 않으면 얘는 뭐 별거 막 엄청 뭐 할 거 아니야. 즉 fx 던져주고 이거 구하라 문제지, 그지? 말만 막 이런 이상한 기호 나와 있고, 잊지 마. 이거는 까먹지만 마. 까먹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건 안 까먹으면 그냥 진짜 한 0.5초 만에 그냥 넘어갈 얘기고. 됐나? 그런 식으로 잠깐 살펴보시고, 유제 7번에도 똑같은 거 적혀 있지? 유제 7번에도 첫 번째 줄에 똑같은 거 적혀 있지? 그럼 저거 이제 G가 F의 역함수란 얘기야. 됐지? 그리고 이제 유제 7번 문제를 보면, 이것도 이제 역함수 존재 조건에서 했지만, 다시 말하면 유제 7번에서 gx가 존재하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다시 말하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걸 고르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인 거고, 맞지? 그러면 역함수 존재 조건 바로 뭐? 1대1 대응 찾으라는 얘기야. 그지?
하지만 유제 7번의 기억, 니은, 디귿의 리을에 있는 함수들은 전부 다 x가 실수 전체야. 그지? 따라서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보고 1대1 대응? 어허. 이렇게 되는 거 찾아야 되는구나. 이 방법으로 찾으면 안 되고 당연히 1대1 대응의 그래프에서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아야 되겠지. 1대1 대응이 그래프에서 갖는 성질은 바로 뭐? 쭉 증가만 하거나 쭉 감소만 하고 끊기지 않아야지. 됐나? 즉 기억, 니은, 디귿을 보고 이렇게 되는 애를 찾으면 되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기억은 보자마자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야지. 왜? 기억은 그냥 군더더기 없는 1차 함수잖아. 당연히 직선 쫙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제 니은, 디귿, 리을은 이제 좀 그려보거나 개형을 생각해보면서 푸셔야 되겠지. 그릴 수 있냐? 이거 숙제 해올 때 다 그려와. 내가 몇 개는 그려주겠지만 그래도 숙제할 때 다 그려와. 범위 나뉘어져 있는 그래프 제발 쫄지 말고 좀 잘 그려라. 물론 대신 지금 여기서 이 직선 아직도 못 그리고 앉아있으면 당장 생기초 돌아가서 중학생기초 돌아가서 이 직선 돌아가서 빨리 해. 자, 어떻게 그리면 돼? 부위별로 그리는 거잖아. 얘 그려 일단. y는 2x-2, y절편이 -2고 x절편 1 아니면 기울기가 2니까 뭐 한 칸에 두 칸 올라간 거, 요 정도 뭐 이렇게 그리던가. x절편 1이니까 이제 여기가 1이겠지, 그지? 그려 그냥. 그리고 범위 확인하고 자른다 생각하면 되잖아. 2보다 오른쪽만 그리란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2에서 잘라. 항상 자를 때는 어디서 잘리나 확인도 꼭 해주시고 2 집어넣어 보면 2네. 즉 여기서 오른쪽만, 여기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야. 지우고. 됐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했을 거야. 직선은 실은 2에서 잘리네? 그럼 바로 2 집어넣어서 여기 점 찾아서 바로 기울기에서 그려버려도 돼. 얘는 이건 그냥 y는 2잖아. y는 2 상수함수 이렇게 생긴 거. 어디만 2보다 작을 때만, 즉 얘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 y는 2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 왼쪽만 그리시면 되는 거고. 됐지? 따라서 지금 니은의 fx 그래프의 최종 형태는 요거네. 요거. 자, 이게 이거냐? 둘 다 아니지? 어디가? 파란색 부분이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고 쫙 가고 있잖아. 틀린 거고, 요 파란색 부분이 상수함수랍시고 요 버전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인 함수지,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은 정답이 아니지. 그럼 센스가 있다면 니은 디귿도 바로 걸러내야지. 왜냐면 디귿을 보면 위에 -1이 보이냐? -1 상수함수 보이지? 디귿. 그러니까 디귿에 지금 여기 -1 일단 얘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러면 이제 얘도 1대1 대응이 아니지. 따라서 디귿도 틀렸고, 그 다음 이제 리을은 2차 함수와 직선이니까 리을도 한번 보자. 이거 꼭 집에서 혼자 스스로 보고 그래프까지 완벽하게 그려와야 한다. 또 다 그려놓고 안 가져왔어요 이러지 말고 갖고 와. 그치? 그렸어요 근데 안 가져왔어요 씨발 이러지 마. 한번 그려보자 이것도.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나중에 숙달 되면 이렇게 된다니까. 얘가 2가 경계선이잖아, 그지? 2에서 잘라. 미리 잘라 이렇게. 부위별로 그려. 야 이거 뭐 어떻게 그려? 이거 이차함수. 이거 그냥 기본형을 x축으로 툭 칸만 민 거 아니야. 기본형이 원래 원점이 꼭지점인데 얘는 그럼 여기가 꼭지점이 돼서 이렇게 생기겠네? 근데 2보다 크거나 같은 쪽 여기만 그리면 되네? 맞냐? 됐고. 여기 직선이잖아. 그리자. 자, y절편이 -4고. 여기 2에서 잘리니까 2도 넣어보자. 근데 2 집어넣으면 기가 막히게 0이네? 그러니까 얘 지금 여기 지나가는 거네?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네? 자, 얘는 1대1 대응 맞아? 여기서 막 급격하게 꺾이긴 하지만, 이렇게 꺾이긴 하지만, 쭉 증가하는 개형 맞지? 리을은 따라서 1대1 대응이 맞는 거고, 역함수가 있는 거지. 기억 리을이 정답이 되는 거지. 됐어? 됐지? 그래프 잘 보고, 잘 찾아주시고, 뒤로 넘기서, 자,
8번과 9번이 이제 그게 되겠지. 8번이 이제 나중에 중요한 내용으로 9번도 마찬가지고 그래프의 성질, 역함수의 성질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거 y는 x의 대칭이다. 그 성질을 이용해 먹는 거니까 한번 보자. 분명히 얘기할게. 적분할 때 할 거야. 적분할 때 분명히 할 거야. 그때 기억하나 보겠스. 8번. 자, 일단 fx가 이차함수. 당연히 이차함수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만 써놓고 손 놓고 딱 가만히 있으면 얘는 역함수 없는 거야. 그지? 하지만 이제 옆에 범위가 있네. 2분의 1. y의 범위는 왜 주고? y의 원인수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는데 뭐 줬으니 뭐 그냥 냅두고 그려보자. 자, 이거 그리자. 자, 이거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되는 걸로 좀 더 빠르게 그릴 수 있지? 그리면 어떻게 돼? 0과 1에서 x절편을 갖고 맞냐? 그럼 당연히 0과 1이니까 0과 1을 지나가니까 여기 꼬다리는 당연히 그 정중앙이 2분의 1이 되겠네. 됐냐? 근데 이제 이 조건 때문에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좀 마침 여기가 딱 2분의 1이니까 지금 얘가 바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이 참수를 역함수를 좀 만들어 주려고 반으로 자른 거야. 이러면 쭉 올라가는 형태니까 1대1 대응이 맞음으로 역함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지. 그지? 정의역을 이렇게 잘라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실은 여기에 있는 새끼들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그럼 잘렸으면 여기가 어딘가 확인. 2분의 1 넣어보자. 자, 2분의 1 집어넣어서 계산 빠르게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4분, 너무 내려왔네? 어쨌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얘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얘는 일부러 딱, 왜냐면 1대1 대응이어야 되지 1대1 함수가 돼도 안 되잖아. 1대1 함수가 돼도 역함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박아준 거야. 완벽하게 딱 정의역 이만큼, 치역 공역 이만큼 해서 딱 1대1 대응 되게. 밑에 애들은 빼버린 거냐. 문제 세팅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지. 자, 다음을 만족하는, 이거는 지금은 이제 당연히 잘 기억하고 있겠지. 얘를 만족하는. 근데 이 관계란 얘기 일단 F랑 G랑 역함수란 얘기야. 그지? 됐지? 즉, 이 말이 적혀 있고, 문제에서 fx랑 gx랑 교점을 구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지. 맞냐? 그지? 즉, 역함수랑 나랑 교점 구하라는 얘기지, 이 말에 의해서. 됐냐? 그러니까 이게, 자, 2차잖아. 저거 어떻게 y는이라고 고치고. 물론, 할 수는 있어. 2차 정도 할 수는 있어. 자, 한번 이걸 만약에 역함수를 구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살짝만 보여줄게. 일단 x, y 자리 바꾸고 있지, 맞냐? 타임으로 바꾸기 전, 후. 됐냐? 그리고 얘를 y는으로 고쳐야 되지. 이거 y는으로 어떻게 고치냐? 2차 함수 할 때 했잖아.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쳐줘야지. y제곱에 마이너스 y, 그러면 그 반의 제곱의 규칙에 의해 4분의 1 붙이고 빼기 4분의 1하고, 자, 그렇게 되면 요게 이제, 자, 2차 함수 할 때 했던 거지. 기억해? 기억나? 완전 제곱식 고치는 거? y로 하고 있을 뿐이야. 4분의 1 넘기고. 그 다음 이제 제곱도 뺏겨내야 되니까 제곱 싹 루트 딱. 원래 루트 하면 이제 뿔마가 붙어야 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에 의해 플러스만 따지면 될 거고, 이제 넘겨서 하면 고칠 수는 있어. 그리고 무리함수고, 무리함수는 뒤에서 배울 거고. 됐나?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넘어가면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해주시면 역함수 구했지. 됐냐? 구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이거 이제 뒤에서 할 거야. 무리함수인데 그냥 보여주는 거야. 됐지? 그리고 자, 그럼 문제에서 이놈과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 그랬으니 그럼 쟤랑 얘랑 연립하면 되겠네. 그럼 쟤랑 얘랑 연립하면 관계식이 얼마나 거지 같아지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얘랑 연립한다? 이렇게 할 거란 얘기냐. 즉, 이 방정식을 풀면 교점이 나와. 근데 문제는 이제 얘 풀려면 이제 또 넘기고 루트 뺏겨 제곱하고 아마 4차식 막 됐어? 들어오니 2차식만 돼도 역함수를 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계산이 더 들어오죠. 그래서 실은 이렇게 그리자마자 역함수 개념이 등장했네? 그럼 너는 즉시 이놈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야. y는 x. 요 y는 x라는 이 직선. 알감? 됐지?
뒤에서 배울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거기서 역함수 개념이 섞이면 이런 형태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럼 따라서 한번 생각해볼까? 그럼 이 새끼, 이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 하얀색 그래프를 파란색에 대칭시키면 되겠지. 아니야? 그럼 즉 여기가 지금 자 이거 좀 대칭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비율이 좀 엉망이었는데 비율을 좀 맞춰볼게. 여기가 2분의 1이면 4분의 1은 한 요쯤이겠지. 실제로는 아마 여기가 꼭지점이 되고 여기서 아마 이렇게 올라갈 거야. 좀 비율을 좀만 바꿔볼게. 됐지? 자, 얘 새끼 대칭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대칭이 이게 그래프를 이 흰색 그래프를 파란색에 대칭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는 건 이건 이제 실제 말하면 이제 대가리 속의 그 지각 능력의 차이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 잘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점을 하나씩만 옮겨봐. 예를 들면 여기 좌표로 쓰면 몇 콤마 몇이야? 맞냐? 그지? 즉 y는 x에 대칭이동 시킨다는 건 그 대칭이동에서의 그거랑 똑같잖아. 야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4분의 1을 y는 x에 대칭이동 시키면 자리가 바뀌잖아. 즉 이 새끼를 대칭이동 시키면 아마 그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1 콤마 2분의 1이겠구나 생각해서 이게 만약에 그림으로 잘 안 되면 찍어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면 x좌표니까 여기쯤 되겠네. 2분의 1은 한 여기쯤 되겠네. 아마 이렇게 대칭이 됐겠지. 이런 식으로 직접 식에서 점을 대칭 이동시켜서 찾아가지고 생각해가면서 풀어야 되지. 그냥 즉 얘는 이제 여기서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 당연히 일단 지금 파란색과 하얀색이 만나는 요 교점도 이 새끼가 지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대충 상상해 들어봐. 뭐 막 졸라 정확하게 대칭될 필요까지 있냐? 일단 네가 대충 이런 데서 교점이 생긴 것도 알아보면 되니까. 그지? 됐어. 그래서 그려보면 문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위해서 지금 그린 건데 하얀색과 노란색의 교점을 찾으라고 했으나 우리는 그냥 얘랑 교점을 구해도 같은 곳이 나온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따라서 문제에서 fx랑 역함수랑 교점을 구하라고 했으나 이 새끼는 구하기가 빡셈으로 그냥 얘랑 교점을 구해버려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 얘도 이제 보기 좋게 잠시 다시 y로 바꿔주고 그냥 둘이 교점 구하면 되잖아. 연립해서. 되냐? 자, 그리고 요거 방정식을 풀어보면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게 막 무연근 막 그런 용어도 있었는데 너네는 이제 그런 거 됐고 그냥 그림 보고 생각해봐. 야, 정상적으로 요 2차 방정식 풀면 x의 값이 0 또는 2지 맞냐? 네. 둘 중에 뭐가 답일까? 둘 다 답일까? 그림을 보고 하는 거야. 예전엔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막 무연근에서 막 이과 쪽 개념이 있었는데 뭐 됐고 그림 보면 누가 봐도 여기 2잖아. 얘야 얘. 됐지? 됐지? 알 필요는 없는데 참고적으로 말해주자면 이 0은 실은 뭐냐면은 이 새끼 하얀색 우리가 지워서 그렇지 원래 이런 그래프였을 거 아니야? 실은 여기가 이제 여기 식에서 나온 거야. 여기가 가짜 근 뭐 이런 거야. 굳이 할 필요는 없어. 그냥 그림 보고 찾으면 되니까. 됐지? 됐지? 쉣. 이런 식으로 잘 해주시면 되겠고 이걸 이제 좀 더 가서 그림을 지금은 얘를 그리면 흰색 그래프를 파란색에 대칭 시킨 그래프를 이렇게 대충 그렸지만 마지막 9번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그리기까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실제 적분 쪽에서 이런 식으로 y는 x 역함수의 대칭 성질을 이용해서 그림을 자세하게 그려서 막 구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다. 그거 약간 연습이라 생각하면서 9번까지 내 마무리를 해볼 테니 집에서 꼭 다시 풀어봐라. 그림 잘 그려야 돼. 됐지? 수학 하면은 식만 대답다 막 풀고 막 그렇게 문제 푸는 애들이 있는데 수학은 그림도 잘 그려야 된다. 항상 그래프가 그래서 특히 중요하고. 자, 일단 여기는 정의역이 0부터 2까지네. 됐지?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이 fx 그릴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걸 이제 그려봐라 라고 시켜보면 참 진짜 막 다양한 그림들이 나와. 여기서 나가 이제 먼저 좀 시켜보고 싶은데 집에서 네가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해봐. 일단 문제는 마저 보자. 문제는 이거야. 얘랑
얘랑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해라. 그지? 당연히 이거 그려야 되는 문제인 거 알겠어? 둘러싸인 부분이 대체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어떤 도형인지도 네 눈으로 봐야 되잖아. 그지? 뭐 말은 뭔지 평행사변형이. 이건 당연히 그려야 돼. 그리고 수학에서 이렇게 그림 성질이 강한 문제일수록, 이건 그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문제지, 그런 문제일수록 그림 자세하게 연습장 딱 펼쳐놓고 큼직큼직하게, 또 졸라 쬐까만하게 그리지 말고 큼직큼직하게 잘 그려야 된다. 잘 그릴 수 있겠냐? 0과 1 사이잖아. 그지? 그리고 1과 2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난 미리 자를게. 항상 미리 잘라놔. 이렇게 잘라놓고, 자 이제 부위별로 그리자고. 2분의 1x 원점 지나가고 기울기 2분의 1인 직선이지, 맞냐? 근데 내가 직선 그릴 때 얘기했지만 이렇게 범위가 잘려 있으면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중학교 때처럼 찾아도 된다 그랬어. 그냥 여기 0 넣으면 몇이야? 0. 1 넣으면 몇이야?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2분의 1. 자, 비율도 막 이만큼을 네가 1로 잡았는데 막 여러 데다 2분의 1 해가지고 네가 그림 그리다가 헷갈리게 하지 말고, 비율도 웬만하면, 특히 그려야 되는 문제일수록 어느 정도는 막 자까지 써가지고 졸라 정확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자, 어쨌든 요거 양끝 경계값이 이거고, 직선은 이제 그냥 이어버리면 되니까 직선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릴 수도 있지. 자, 예. 이것도 1차 함수잖아. 직선이잖아. 물론 중학생 기초 때 했던 그 방법들로 그려도 되겠지만, 그때는 내가 설명했겠지만 구간 나뉘어져 있으면 직선은 그냥 대입해서 그려도 된다 그랬어. 1 집어넣으면 몇이냐? 2분의 3 빼기 1이니까 2분의 1이지, 그지? 따라서 얘도 지금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만나네. 됐고, 2 집어넣으면 몇이야? 2 집어넣으면 2네, 맞냐? 그러니까 자 2분의 1이면 여기가 1일 거고, 2는 한 요쯤.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가 되겠네. 됐냐? 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역함수도 그려야 되지. 그러니까 자, 이것도 1차식이기 때문에 역함수 구할만 해. 근데 범위가 있게 되면 역함수 구할 때 범위 쪽에도 신경 써야 될 게 좀 많아. 일단 여기 생기초에선 그것까지는 다루지 않을 테니까 그냥 그림 그리는 것만 보자. 얘랑 얘가 등장했으니 당연히 너는 지금 여기에다가 뭘 그려야 돼?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야 돼. 맞냐? 항상 그림 잘 그립시다. 그냥 대충 찍 긋지 말고, y는 x는 분명 0,0 지나가고 1,1도 지나갈 거고, 이런 식으로 특징을 잘 살려서 그려야 돼. 그리고 여기 지나가지, 그지? 약간 그림이 휘긴 했는데 y는 x 생각해서. 그럼 이 새끼의 역함수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겠네? 됐냐? 직선들은 그래도 좀 생각하기 쉽냐? 여기가 지금 1,2분의 1이니까 노란색에 대칭 이동하면 아마 2분의 1,1로 가겠지, 그지? 끝났잖아. 알겠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림, 잘 그릴 수 있겠냐? 그려보라고 시켜보면은 참 다양하게 나와. 어떤 새끼는 존나 조그맣게 그려가지고 다 그렸어. 봤어. 졸라 잘 그렸어. 근데 조그매가지고 지가 지 그림을 못 알아봐. 여기 어떻게 구해요? 막 이러면서 돋보기라도 갖다 줘야 될 것처럼. 아니면 막 비율을 이상하게 그리거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빨간색은 빨간색 따로따로 막 따로 놀아. 막 잘 그려야 돼. 그러지 말고. 됐어? 그리고 이렇게 그려놔야 이제 알잖아. 아, 그러니까 얘랑 얘로 둘러싸인 부분을 구해라. 여기 넓이 구하라는 얘기지. 맞냐? 여기는 아쉽게도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이제 뭐 마름 모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딱히 막,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 색칠된 영역을 구하는 건 이제 중학생 기초에서 했던 도형의 능력이 되겠지. 여기 색칠된 면적을 어떻게 구할까? 이 면적을 통째로 구하는 방법을 설계해도 되지만 실제 나중에 적분할 때도 좀 쓸 건데, 어차피 파란색과 빨간색이 노란색의 대칭이란 얘기는 잘 보면 이 노란색 기준에 여기 절반 여기 보여 이거? 요 반만 구해도 되지. 왜? 당연히 이게 대칭의 성질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진하게 색칠한 이 하얀색 부분 대칭 이동시킨 여기 빈 부분 넓이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하얀색만 구해도 되고. 솔직히 도형에서 면적 구하는 건 이제 사람마다 방법이 많지. 뭐 해봐. 한 가지만 소개해 보자면 뭐 이렇게 구해도 되겠지.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뭘 빼? 요 밑에 요 흰 거랑
요거 사다리꼴이죠. 요 두 개를 빼서 여기를 구하셔도 되고. 방법은 많아. 맞냐? 자유자재로 여기 색칠된 부분을 구해서 두 배를 시키시던가 하시면 되겠지. 됐지? 이런 식으로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의 성향에 강한 문제니까 한번 연습 꼭 해보시고요. 됐나?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를 보시면 41쪽을 보시면 기출 문제들 나와 있지, 그지? 보면 그게 어렵지 않아. 맞아야 되는 문제야. 6번, 6번, 작년 2017학년도 수능 6번 맞추면 되고, 7번, 5번이구나. 5번 맞추면 되고. 여기는 풀어보면 아마 엄청 어려운 건 없을 거야. 다 풀 수 있을 거야. 오케이? 뒤로 넘겨서 42쪽에 기출변형 6번 한번 다 봐봐. 6번 아까 했었지, 나랑? 저런 것도 이제 물론 어떻게든 풀어라 그러면 풀겠지. 하지만 수능에서는 시간도 중요해.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7번 지금 여기 기출변형 6번 이자 기출문제는 7번 요거 아까랑 비슷한 문제잖아, 그지? 시간 절약 잘 할 수 있게 실은 딱 눈으로 보자마자 답이 나오기도 해야 되는데 생각 잘해서 풀어보시고. 맞냐? 그 다음 옆에 8번 같은 경우도 그래프 잘 보고 해보십시오. 여긴 풀어서 와. 그래서 숙제로 넘길게. 됐지?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 돼. 참고로 위에 10번 문제 보면은 10번 문제는 아마 이건 진짜 합성해서 구해야 될 거야. 그래서 좋아. 기출문제는 이제 기출문제까지 해서 숙제로 풀어오는 걸로 하고, 여기 42쪽까지 싹 풀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다. 됐냐?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